연예계는 겉으로는 꿈과 환상이 넘치는 무대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과 냉혹한 현실이 맞물린 전쟁터입니다. 이 치열한 세계에서 정상에 서기 위해서는 뛰어난 재능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명예와 신뢰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연예인들은 쉬운 길을 선택하려다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추락의 길로 들어서고 맙니다. 오늘 이야기할 4명의 여자 연예인은 스폰서와의 은밀한 관계가 드러나면서 대중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한때 찬란했던 커리어가 단 한순간에 무너진 사례들입니다. 4위는 가수 진아입니다. 2010년 솔로 가수로 데뷔한 진아의 매력적인 T컵 몸매와 마네킹 같은 각선미는 단숨에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히트곡과 섹시한 무대를 선보이며 스타덤에 올랐던 그녀는 한때 K-POP 솔로 여가수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로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그녀를 정상에서 나락으로 추락시킨 충격적인 사건이 세간에 폭로되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로 인해 이미지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아가 2015년 미국 LA에서 재력을 자랑하던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3,500만 원을 받았으며 같은 해 국내에서도 또 다른 사업가와 1,50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우의 연예기획사 대표 강 씨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강 대표는 연예계의 넓은 인맥을 자랑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성 연예인들에게 접근해 처음에는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 이후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미국 원정을 알선했습니다. 강 대표의 알선에 연루된 연예인은 진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걸그룹 슈가의 멤버 이하린, 2015 미스코리아 진 이민지 등 총 6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연예계와 미디어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진아는 이 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강 대표가 빌려준 돈에 감사했을 뿐이라며 돈을 갚을 필요가 없으니 지인과 소개팅을 겸해 만나보라는 제안에 응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만남을 단순히 좋은 인연으로 여겼다고 변명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강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이 확정되면서 진아의 이름은 모든 방송국의 출연 정지 명단에 오르게 되었고 그녀는 연예계를 떠나야 했습니다. 현재 진아의 근황은 캐나다에서 조용히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녀의 화려했던 스타 이미지 뒤에 감춰졌던 어두운 이면을 고스란히 드러냈으며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초래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3위는 클라라입니다. 섹시 아이콘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한때 한국 연예계의 중심에 섰던 배우 클라라는 지금은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시구 장면 하나로 큰 주목을 받으며 단숨에 스타로 떠올랐고 행동 하나하나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규태 회장과 얽힌 충격적인 사건이 공개되면서 그녀의 이미지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고 그 후 국내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클라라는 이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고 문제의 카카오톡 대화와 계약서를 공개하겠다는 강경 대응으로 맞섰습니다. 특히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보낸 메시지 중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달리 신선하고 설렌다 또는 여배우의 생리 주기를 알아야 한다는 발언이 공개되자 대중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개는 점차 클라라에게 불리하게 흘렀습니다.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 간의 대화 대부분은 클라라가 먼저 시작했으며 그녀는 굿모닝이라는 인사를 보내며 대화를 이끌어갔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클라라는 타이트한 운동복을 입은 사진과 흰색 비키니, 화보 등 고수의 사진들을 자발적으로 이 회장에게 전송했고 저와 함께라면 즐거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회장의 칭찬에 대해 정확히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한 내용도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 관련 회의 명목으로 제안된 술자리나 발언들도 성희롱이라기보다는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클라라의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고 사건은 대중의 냉소적인 시선을 받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2014년 9월 이규태 회장이 운영하던 소속사 걸그룹 레이디스코드가 교통사고로 멤버 고은비를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클라라는 빈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전혀 알지 못하는 아이돌조차 빈소를 찾아와 조문했는데 전 국민이 애도하는 자리에 클라라는 왜 오지 않았냐며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클라라는 은비의 빈소에 너무 가고 싶었지만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이어 권리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자 이 회장은 최소한 얼굴이라도 한번 비춰야 하지 않았냐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회장은 리세가 평소 좋아했던 가수의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싶었다고 문자를 통해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으나 클라라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레이디스코드 멤버들과 교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2013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함께 출연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클라라에게 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녀는 소속사의 강경 대응에 몰리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단지 계약 해지를 위해 과장된 내용을 꾸며냈다고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사건은 소송 취하로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새로운 반전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이규태 회장의 숨겨진 민낯이 폭로된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연예계 기획자가 아니라 군수사업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명 로비스트 린다 김은 방송에서 클라라를 로비스트로 이용하려 했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다. 단지 얼굴이 예쁘고 영어를 잘한다고 로비를 시킨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하며 그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이 사건은 클라라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국민 비호감으로 낙인 찍히며 구라라라는 조롱 섞인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과거의 언행이 재조명되면서 대중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그녀는 결국 한국 연예계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배우로서 재기를 시도했지만 이미 추락한 이미지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사업가와 결혼해 81억 원 규모의 럭셔리 시그니에서 생활하며 여전히 사치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위는 김채연입니다. 2000년대를 휩쓸며 청순한 매력과 신선함으로 대중을 사로잡았던 탤런트 김채연은 화려한 성공 뒤에 치명적인 스캔들과 자작극으로 연예계를 발칵 뒤집은 인물입니다. 무용과 출신으로 독보적인 이미지로 주목받았던 그녀는 레모나 CF를 통해 데뷔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2003년 뜬금없는 납치 사건으로 언론의 대서특필을 장식하며 충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김채연은 심야 라디오 방송을 마친 뒤 귀가하던 중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던 열성 팬에게 승용차로 납치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약 1시간 30분 동안 끌려다니다 일산의 한 교회에서 풀려났다고 밝혔고 이 사건은 사촌 오빠를 통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그 이후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울먹이며 사건을 전하던 그녀는 대중의 공감과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납치극은 점차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녀의 진술은 모순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김채연은 납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고 경찰의 추궁 끝에 자발적으로 차에 탔다고 인정하면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납치범으로 지목된 남성은 사실 40대 대기업 간부로 그녀의 스폰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상황은 스폰서와의 데이트 중 그녀의 남자친구가 집 앞에서 기다리던 모습을 보고 급히 상황을 무마하려고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채연은 납치범이 팔을 잡아 끌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스폰서와 이제 관계를 정리하자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만났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용인으로 끌려갔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한강 둔치에서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거짓말이 폭로되었습니다. 결국 자작극과 40대 스폰서와의 양다리 연애 사실이 폭로되면서
그녀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진행 중이던 라디오 DJ 자리에서도 퇴출되었으며 연예계를 사실상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채연은 연예계 복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김성경으로 바꿔 새 작품에 도전했지만 하반신 마비를 가장해 동정을 얻으려던 또 다른 자작극이 발각되며 복귀 시도 역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그녀는 유기묘를 돌보며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건 발생 20년이 지난 지금 그녀가 다시 방송에 출연해 납치당한 게 맞다고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자작극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김채연의 이름은 진실성 부재의 상징으로 대중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위는 수혜입니다. 수혜는 데뷔 전부터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펑크 도배녀, 구하라, 도플갱어, 성형 대방녀 등으로 불리며 대중의 관심을 받았고 그 이후 날씬한 미모와 매력을 가진 4인조 걸그룹 멤버로 발탁되며 연예계에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 뒤에는 스폰서라는 음지의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방송계에서는 이미 수혜가 30대 자산관리사 B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에게 동갑내기 남자친구 어가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스타의 길을 걷고 싶었던 수혜는 사랑보다는 돈을 택했고 수년간 이어온 어와의 관계를 단칼에 끊으며 스폰서 B에게 전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와 찍은 사진이 유출될까 두려웠던 수혜는 이를 스폰서 B에게 털어놓았고 이에 격분한 B는 어를 찾아가 폭행과 스마트폰 유심칩 강탈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는 전치사주의 부상을 입고 B를 강도상의 혐의로 고소하며 사건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B의 구속과 스폰서 관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수혜는 남자친구 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하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연애 관계를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와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으면서 그녀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어는 수혜를 무고죄로 맞고소했고 법원은 수혜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스폰서 B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조차 수혜는 B와의 관계를 스폰서가 아닌 단순한 친분으로 주장했지만 판결 이후 헤이미스에서 퇴출되며 연예계에서도 사실상 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혜는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걸그룹 드윙클로 재데뷔를 시도했지만 과거의 논란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데뷔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연예계를 완전히 떠나 일반인으로 돌아가 현재는 조용히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혜의 사건은 욕망과 이중적 행태가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연예계에서 오래도록 회자되는 교훈적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사생활 문제 역겨운 더러운 남자 연예인 티오피사. 4위는 배우 이병헌입니다. 이병헌만큼 사생활로 끊임없이 구설에 오른 남자 연예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의 연기력은 악마의 재능이라 불릴 만큼 강렬하고 이로 인해 그의 사생활 논란까지도 연기의 영향력 아래 묻혀버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병헌을 싫어해도 그의 연기만큼은 인정하라는 말이 떠돌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여성 연예인들과의 관계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킨 이병헌은 2009년 캐나다 교포 권모 씨가 그를 상대로 혼인빙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던 여성 문제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방송인 강병규의 폭로까지 이어지며 이병헌은 큰 위기에 봉착했지만 그는 강병규가 권 씨와 공모해 자신에게 거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병헌은 강병규를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반격하며 법정에서 승소했지만 이 승리가 오히려 그를 방심하게 만든 걸까요? 2014년 걸그룹 멤버 다이와 모델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10억 원을 협박하는 사건을 벌였습니다. 이병헌은 자신이 받은 협찬품을 자랑하며 다이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지연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이는 이병헌의 부적절한 언행을 몰래 녹음하여 이를 이지연에게 전달했고 두 여성은 이 녹음 내용을 이용해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병헌은 협상 대신
두 여성을 협박죄로 고소하며 사건을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그는 50억 원을 지켜냈지만 그의 이미지에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다시 한번 발휘하며 톱스타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한편 다인은 아프리카 TV BJ로 전향해 연 매출 24억 원을 올리며 성공적인 경로를 걸었고, 이 말처럼 인생은 어떻게 흐를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3위는 남태현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일진설, 강제 전학 등 끊임없는 논란에 휘말리며 그의 인성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주차 요원에게 무례한 태도로 돈을 건네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 그의 본질적인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절친한 손담비와 정여원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 행동은 팬들의 실망감을 더욱 키우게 했습니다. 2019년 가수 장재인과 공개 연애 중이던 남태현은 또 다른 스캔들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장재인은 SNS를 통해 남태현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주장하는 여성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남태현이 자신도 모르게 또 다른 여성을 끌어들여 그녀와 자신을 동서 관계로 만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사건은 남태현의 인성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그의 신뢰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남태현은 계속해서 논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22년 8월 하트 시그널로 청순한 이미지를 얻었던 서민재는 SNS를 통해 남태현이 필로폰을 구매한 경로를 폭로하며 충격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술에 취해 쓴 듯한 문장이었지만 남태현의 마약 복용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의 내사로 이어졌고 현재 남태현과 서민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구속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태현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태국에서 공연을 하며 클럽에서 디제잉을 하는 등 경제활동을 멈추지 않았고 2023년 3월에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6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남태현이 개인적으로 변화하기 어려운 사람임을 증명하며 대중의 분노와 실망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의 행동은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는 교훈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며 그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2위는 강타입니다. 1세대 아이돌 그룹 H.O. T의 센터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강타는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의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큰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레이싱 모델 우주환이 자신의 SNS에 강타와의 뽀뽀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해시태그 럽스타그램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빠르게 퍼졌고 곧 삭제되었지만 이미 퍼져버린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강타는 이를 몇 년 전에 끝난 관계라며 부인했지만 우주환은 작년에 헤어졌고 현재는 서로 알아가는 중이라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여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게다가 강타가 당시 정유미와 2년째 열애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양다리 논란은 더욱 크게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서장훈의 전처 오정현이 등장하면서 사건은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오정현은 자신의 SNS에 강타와 우주환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리며 반년 동안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던 연인이 다른 여자가 있는 침대에서 발견되면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강타는 자신이 정유미와 열애 중일 때 우주환과 미래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각관계의 진실이 밝혀지자 강타는 결국 정유미에게서 손절당했지만 최근 두 사람이 재결합했다는 소식과 함께 결혼설까지 돌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위는 장동건과 주진모입니다. 이 두 배우는 주진모의 휴대폰 클라우드가 해킹되는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커들이 금전적인 협박에 실패하자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었고 그 내용은 대중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평소 단정하고 품격 있는 이미지로 알려진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는 경악할 정도로 저속하고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비키니 사진을 주고받으며 여성을 경멸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어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연예인, 미스코리아, 로드걸, 심지어 유부녀까지 가리지 않고 여성을 물건처럼 취급하며 대중의 실망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이 밝혀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병헌은 로맨티스트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진심을 다하는 그의 모습이 장동건과 주진모가 여성을 물건처럼 고르고 경멸하는 태도와 극명하게 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용서 여부는 장동건의 아내 고소영과 주진모의 의사 아내에게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은 2016년의 황금폰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정준영의 여자친구가 몰래카메라 혐의로 그를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으나 정준영은 이를 여자친구의 감정적 행동으로 치부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버닝썬 사건과 승리의 스마트폰을 통해 공개된 단톡방 대화는 정준영의 충격적인 행태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단톡방에서는 여성을 물건처럼 다루고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지켜본 팬들조차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공범인 최종우는 2021년 11월 석방되었으며, 승리는 상습 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후 현재 해외에서 두 여성 사이를 오가며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연예계에서 이런 추문이 계속 반복되면서 도덕적 경각심과 공인으로서의 책임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에서 남편이랑 금슬 좋다고 유난 떨더니 결국 이혼 엔딩으로 끝난 여자 연예인 T.O.P사. 3위는 서유정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목을 받았던 서유정의 결혼 이야기는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아내의 맛에 출연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방송 내내 남편과의 끊임없는 스킨십을 과시하며 잠자리 빼고는 다 공개한 것 같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서유정은 속옷만 걸친 상태로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거나 남편과 떨어지기 싫어 화장실도 못 간다고 말하는 등 지나치게 노골적인 모습을 연출해 시청자들의 상상력을 불필요하게 자극했습니다. 2023년 서유정은 SNS를 통해 이혼 사실을 고백하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이혼 사실을 숨겨왔다고 밝혔고, 특히 딸에게 가장 미안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고백 이후 네티즌들은 그녀의 이혼 징조를 이미 2년 전부터 감지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과거 그녀가 이탈리아 베니스의 마르코 대성당 사자상 위에 올라탄 사진을 SNS에 올려 거센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았던 사건도 다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혼 2년 전 그녀가 SNS에 올렸다가 급히 삭제한 글이 재조명되었는데, 그 당시 글의 주어가 불분명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이혼 이후에는 글의 대상에 대한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서유정의 예능 출연은 한때 화제를 모았지만 지나치게 사생활을 공개하며 논란만 남기고 끝났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대중의 과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공감보다는 피로감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위는 서인영입니다. 서인영은 이혼의 책임을 둘러싼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킨 인물입니다. 연예계에서 강렬한 자신감과 섹시하면서도 귀여운 매력으로 사랑받았던 그녀는 배우자로서의 모습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스럽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을 때 축하보다는 남편에 대한 동정이 섞인 반응이 더 많았던 점은 그녀의 이미지를 잘 보여줍니다. 화려한 결혼식에서만 1억 원을 쏟아붓고 결혼식을 장식했던 서인영은 그 화려함의 정점에서부터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혼식 당일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남편의 결혼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결혼 후 서인영은 센 언니 이미지와는 달리 남편을 위해 저녁을 차리고 속옷을 준비하는 등 전형적인 서비서 이미지를 연출하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하고 빠른 결혼은 단 7개월 만에 파국을 맞이했고, 남편이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서인영 본인이 언론을 통해 이혼 소송 소식을 알게 되었다는 점으로 그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서인영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만 이를 이혼으로 이어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남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했고 결혼 1년 만에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서인영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남편이 신혼여행을 취소한 이유나 결혼 생활 중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밝힌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되면서 이혼의 원인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짧고 혼란스러웠던 결혼 생활과 그 결말 속에서 서인영의 삶과 결혼의 의미는 여전히 의문부호로 남아있습니다. 1위는 이하연입니다. 연예계에서 3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은 이하연은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입니다.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그녀는 데뷔 4년 차에 3살 연상의 일반인과 결혼했으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불안했습니다. 결혼 3개월 만에 별거를 시작했으며 3년의 긴 별거 끝에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불러일으켰고 이하연은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연예계 활동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개그맨 홍기훈과 공개 연애를 하며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듯 보였으나 그 역시 불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홍기훈의 폭행 사건이 터지면서 그가 가해자로 비난받았고 피해자인 이하연조차 맞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출연 중이던 작품에서 강제 하차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2005년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을 통해 복귀한 이하연은 이듬해 엠픽처스 대표와 재혼하고 2딸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을 꾸린 듯 보였으나 남편의 사업 실패와 법적 문제로 인해 또다시 이혼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번째 이혼을 경험하며 이혼이 그녀의 삶에서 반복되는 사건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 2012년 3번째 결혼을 하며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3번째 결혼은 그동안의 불운과는 달리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방송을 통해 2딸과 남편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공개하며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생물학적 자녀가 아님에도 2딸을 아끼고 장인과 장모까지 챙기는 자상한 모습을 보여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평온한 가정을 찾은 듯한 모습이었으나 이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방송 종료 6개월 후 그녀의 3번째 이혼 소식이 전해졌고 단란해 보였던 가정이 무너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거 방송에서 그녀가 보였던 과민하거나 예민한 행동들이 재조명되며 이혼 사유에 대한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이혼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중의 반응은 냉랭했고 연이은 이혼으로 그녀의 삶은 끊임없는 비극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